허리가 쑤시고 쉽게 피로해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 골수에서 암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골수암 중에서도 림프종, 백혈병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발생되는 다발성 골수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 백승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 충남대병원의 혈액종양내과 백승우입니다. 다발성 골수종은 이제 피를 만드는 공장인 골수에서 암세포가 생기는 질환인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이나 이제 허리 통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잘 모르고 지나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다발성 골수종이 어떤 병이고 어떻게 발견하고 치료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병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하긴 합니다. 이거 어떤 병인가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몸의 골수에 다발성으로 덩어리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드는 병인데요. 우리 몸의 뼈 속에는 이제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가 있는데 그 안에는 형질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형질세포는 원래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항체를 만들어주는 착한 세포인데요. 이제 어느 순간에 이 형질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면 필요 없는 단백질을 계속 만들어내고 제멋대로 증식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각종 장기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상황이 이제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엄밀히 말하면 피가 아니라 뼈 속에 생기는 암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뼈 속에 있는 골수에서 이제 암이 생기는 것이 이제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하고요. 이제 정상적인 피를 만드는 세포들이 이런 암세포에 의해서 밀려나게 되면 이제 빈혈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피로감, 이제 면역 저하, 이제 뼈가 약해지는 증상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암세포가 뼈를 녹이는 물질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척추나 갈비뼈가 약해지고 부러지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다발성 골수종은 피를 만드는 공장인 골수가 고장나면서 이제 뼈까지 손상되는 질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잘 좀 이해가 됐습니다, 교수님. 네. 그렇다면 증상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이 다발성 골수종의 가장 흔한 이제 주된 증상은 허리가 뻐근하게 아프고 이제 어깨가 결리고 이제 피곤하다고 하는 증상이 흔하고요. 그런데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뼈가 약해지고 부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평소처럼 물건을 들다가 뚝 소리가 나면서 이제 허리에 골절이 오기도 하고요. 뼈가 약해지는 이런 증상이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뼈가 부러질 정도로 약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좀 놀랍습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골수종 세포가 이제 뼈를 녹이는 단백질을 이제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게 이제 뼈를 점점 약하게 만들고 그래서 척추나 갈비뼈, 골반 같은 부위에 이제 통증이 자주 생기고 정상 세포가 줄면서 이제 피가 부족해지면서 빈혈이 생길 수도 있고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제 감기나 폐렴이 잘 생기기도 합니다. 왜 이런 병이 생기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모든 암은 이제 유전자의 이상이 축적되어 생기는 이제 질환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제 이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몸의 각종 세포가 이제 노화나 환경 요인 등에 의해서 유전자가 손상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유전자의 변이가 축적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암세포로 변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유전자 이상을 유발하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흡연이나 음주, 비만, 방사선 노출 등을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나이에 따라서 발생률이 높아지거나 뭐 그런 것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모든 암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이제 위험 인자가 나이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 위험이 올라가게 되고요. 보통은 60세 이상에서 이제 진단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른 나이에도 진단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악성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서 치료가 조금 더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다발성 골수종은 허리가 아파서 이제 정형외과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겠고요.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치료를 받는데 이제 근골격계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혈액종양내과에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뼈가 부러지거나 뭐 아프거나 하시면 정형외과를 많이 가실 것 같은데 또 어떤 더 심한 증상이 있다면 이 질환까지도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발성 골수종은 어떤 검사를 통해 진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M 단백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발견되면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M 단백질은 이제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비정상적인 단백질로 병이 없는 사람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 검사에서 M 단백이 확인되면 골수 검사로 실제로 암세포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영상 검사, MRI나 CT를 통해서 뼈가 약해지거나 골절이 생긴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뭐 혈액 검사, 뭐 골수, 영상 검사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본다, 이렇게 좀 설명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영상 검사를 함께 분석해서 정확한 진단과 병기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타깝게도 현재의 치료법으로는 다발성 골수종은 완치는 안 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합병증을 줄이고 생존 기간을 늘릴 수가 있고요. 최근 의학 통계에 따르면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중간 생존율을 7년에서 8년 정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발성 골수종의 치료는 70세 미만의 전신 상태가 양호한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표적 치료제를 포함한 항암 치료를 시행해서 암세포를 최대한 제거한 뒤에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을 하는 것이 표준 치료입니다. 반면에 70세 이상이거나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표적 치료제를 포함한 항암 치료를 지속하면서 최대한 관해를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발성 골수종에 사용하는 약제들은 고형암에서 사용하는 약제와는 성격이 약간 다른데요. 입안이 헐고 머리가 빠지고 오심, 구토가 주로 나타나는 세포 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은 적은 편이고 약제에 따라서 신경통이 발생되는 경우가 더 흔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약물로 조절하면서 관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발성 골수종의 경우에는 자가 골수 이식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자가 골수 이식은 타인 골수 이식과는 다르게 거부 반응이 없기 때문에 후에 부작용이 훨씬 덜한 편입니다. 골수 이식은 쉽게 얘기하면 병든 골수를 센 항암 치료를 통해서 말려버리고 항암 치료를 통해서 병이 없는 관해 상태의 자신의 골수를 나중에 다시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현재까지는 자가 골수 이식을 통해서 무병 기간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식이 가능하다면 자가 골수 이식을 하는 것이 표준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몸의 공장을 좀 새로 세운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다발성 골수종은 골수가 있는 중심 골격계를 침범하기 때문에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뼈용해 억제제를 같이 사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병적 골절을 줄이고 통증도 완화시키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암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게 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료 후에는 좀 어떻게 관리하게 될까요? 다발성 골수종에 대한 1차 치료가 끝나도 정기적인 추적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완치가 아직은 불가능한 병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추후에 재발되는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고요. 혈액 검사로 M 단백 수치를 꾸준히 추적 관찰하고 필요할 때 영상 검사로 뼈 상태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타민 D나 칼슘 섭취를 처방을 하게 되겠고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술, 담배는 당연히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면역도 좀 약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다발성 골수종은 특징적으로 면역을 담당하는 형질세포가 암으로 변하는 암이기 때문에 이 항체를 만드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 그리고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고요. 계절이 바뀌거나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혹시 도움이 되는 습관들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기본이 되겠고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이 좋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도 생활화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결국 꾸준한 관리가 치료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잘 좀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발성 골수종은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정기 검진을 잘 받는 게 가장 큰 예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퀴즈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OX판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퀴즈 바로 드릴게요. 다발성 골수종은 뼈에 생기는 암이다. 정답은요? 네, 맞습니다. 다발성 골수종은 뼈 속에 있는 골수에서 생기는 암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퀴즈도 바로 드릴게요. 완치가 불가능하다. 정답은요? 오, 맞습니다. 다만 치료법의 발전으로 장기 생존 및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나 빈혈이 있을 경우에 한 번쯤 꼭 다발성 골수종을 의심해 봐서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퀴즈입니다. 통증이 없으면 치료를 미뤄도 된다. 정답은요? X입니다. 네.
통증이 없어도 암세포가 뼈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기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퀴즈를 통해서 짧게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로 단순한 뼈 통증이나 피로감이 사실은 심각한 병의 신호일 수도 있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하네요.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